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회사 사람 하나가 정말 너무 미치도록 밉다. 계속 생각난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름의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누군가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들을 하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해? 라면서 계속 생각이 나죠. 신경 쓰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계속 뇌리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도 나고,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지 상처를 입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나가다가 운 나쁘면 사고가 나잖아요. 한동안은 아프죠. 그게 아무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심한 감기 걸렸을 때는 아픈 게 당연한 건데, 우리가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뭔가 귀에 상처가 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불쾌한 얘기 들어서 신경 쓰여. 그냥 그것도 나 왜 신경 쓰이지? 이러지 마시고, 이런 진짜 짜증나는 말을 들으면 한 3일 정도는 신경이 쓰일 수 있어 라고 그걸 인정하고 가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해져요. 그 A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불쾌한데, 이런 얘기 들으면 웬만한 사람은 한 3일 정도는 기분이 안 좋아. 나도 3일 동안 신경이 쓰이는 건 당연한데, 대신에 그러면 3일 동안 충분히 슬퍼해라,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럴 만한 가치도 없고, 나한테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아닌데 뭘로 그렇게 계속 신경을 써요. 굳이 떠오르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대신에 뭔가 재밌는 것을, 주말에 할 일, 내가 배우고 싶던 것, 읽고 싶던 책, 보고 싶던 영화, 이런 다른 주제에 대해서 자꾸 떠올리면서 내가 한 3일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차라리 재미있는 일을 생각을 하면서 나의 아까운 시간, 아까운 에너지를, 감정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사를 아예 휙 돌리는 거죠. 신경이 쓰이는 건 당연하지만 인정을 하고, 대신에 이거 신경 쓰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 더 신경 쓰이잖아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코끼리가 떠오른다 라는 실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 코끼리, 신경 쓰이는 그 막말 신경 쓸 게 아니라 그거 외에 더 재미있는, 내가 평소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액션으로 옮기지 못하더라도 관련해서 자꾸 검색을 해본다든지, 이게 머리가 바빠야지 그런 기분 나쁜 순간들이 잊혀지고 뭔가가 자꾸 신경이 쓰인다는 건 약간 내가 그만큼 신경 쓸 만한 거리가 지금 없어서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바쁘면 그런 거는 신경 쓸 겨를도 없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좀 요즘 마음이 편했구나, 내가 좀 요즘 여유가 있었구나 라고 오히려 또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거 얘기 들으면 한 3일쯤 아프다던데 내가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걸 보니 내가 다른 관심사가 없었구나, 내가 신경 쓸 게 지금 별로 없구나, 내가 되게 평화로운 상태였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진짜 더 신경을 써야 할, 예를 들면 다음 달에 갈 여행을 준비한다든지, 배우고 싶던 거에 대해서 더 재료를 사본다든지, 이렇게 내가 시간을 보낼 다른 목적을 만들어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일단은 기깔나게 좀 욕을 하세요. 그 사람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친구한테, 친한 친구한테 메신저로나 다른 사람한테, 제3의 사람한테 야,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진짜 너무 꼴불견 아니냐? 이런 말을 해야 풀리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막 동네방네 다 소문내라, 회사에서 다 얘기해라, 그게 아니라 그냥 딴 사람한테 얘기 한번 툭 하고 그렇게 풀어내고 나면 또 위로를 받으니까, 그래, 이런 상황에선 나만 욕할 만한 상황이 아니야. 그런 위로를 좀 받고 좀 더 버티는 힘이 생기고, 굳이 그 사람하고 막 부딪혀서 피곤해지는 일을 안 만드는 게 훨씬 사실 지혜롭게 넘어가는 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막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주변에 친구가 별로 없잖아요. 그냥 겉에서 이야기 들어주는 거지, 그런 막말을 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하니까. 그래서 저렇게 사람들한테 말을 막 하는데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겠어 라고 생각하면 좀 불쌍해지기도 해요. 나이 들면 진짜 주변에 사람 없겠다, 저 사람은 지금 잠깐의 지위 혹은 지금 가진 것들이 영원할 거라고 보는 것 같은데, 세상에 영원한 거 없고, 특히 직장 생활에서 영원한 거 없거든요. S급 인재가 갑자기 C 받기도 하고요. 잘 나가던 사람이 잘 안 나가는 경우 정말 비일비재하잖아요. 결국 다 벌 받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갑질하는 사람들도 그 늘 갑의 위치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나쁜 행동을 하는 게 지금 이 순간만이겠어요? 그동안 저지른 악행들이 결국 저 사람은 왕따로 살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같고요. 약간 사실 연민의 감정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아, 저 사람 나한테 저렇게 갑질하는 것 같아 보여도 자기도 쪼여서 저러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후배들한테 스트레스 푸는 거지. 정말 미성숙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저 사람에 대한 평판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구나. 남들도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빠르게 감정을 추스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업이 진짜 잘 안 되는 사람, 협업 안 해주는 사람 보시면요. 그거 다 써놨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만약에 경력직으로 이직을 한다고 하면 헤드헌터들 사이에서 혹은 뽑으려는 회사에서 레퍼런스 체크를 해요. 평판도 조회 이런 걸 하는데 그때 내가 저 사람 진짜 협업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 꼭 얘기해야지라고 어딘가에 써두세요. 지금 내가 저 사람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협업 잘 안 해주잖아. 사실 그게 사람 뽑을 때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협업이 잘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 왜냐면 회사는 대부분이 협업을 해야만 업무가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협업이 너무 안 돼. 지나쳐. 그런 거는 내가 다 써놔야지 어디에. 당장 신고해라. 그게 아니라 너는 내가 레퍼런스 체크 들어오면 다 말할 거야. 이 마인드만으로 조금 위로가 돼요. 회사 안에서의 입장상 내가 부탁합니다. 이거 좀 해주세요. 해야 되지만 당신이 막상 진짜 필요할 때 내가 협업 안 해주면 되지 라는 마인드로 협업이 안 되든 막말을 하든 갑질을 하든 내가 마음 편하게 그래 그러든 말든 난 내 할 일 하고 내 관심사에 신경 쓸 거야. 이렇게 정말 초월해서 누구도 나에게 내 감정을 상하게 못하게 하는 그런 레벨이 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일을 대강대강 해버리고 막 해버려라. 그거는 아니에요. 할 일은 하되 내가 나의 정신건강을 위해 그리고 내가 버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남들한테 피해주면 그건 결국 다 당하게 되어 있고 사실 50대 60대 분들의 사연을 우리가 듣기 힘들잖아요. 그때 퇴직한 분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퇴직하고 나면 연락되는 기존 동기들 없다. 동료들이 다 연락 안 받는다. 내가 연락해도 피한다. 이런 거 보면 뭔가 뭐 코드가 안 맞았던 거지. 근데 기존 회사 사람들이랑 꼭 연락을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주변에 회사인뿐만 아니라 그냥 친구 관계, 사람 간의 관계가 미숙한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약간 뭐랄까 연민의 감정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은 한정적이고 내가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 것인가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나의 허락 없이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저 사람은 나한테만 이러는 게 아니야 라는 거 잊지 마시고 회사에 좀 소문 안 낼 만한 마음 통하는 친한 사람이 있다면 그 친구한테만 물어보세요. 99%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 딴 사람한테도 그렇게 막말해서 김대리가 엄청 불쾌했잖아. 이런 다른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나한테만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에게 그러는 사람이야 라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조금 위안이 돼요. 내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게 아니라 쟤 원래 그러는 애구나. 주변에 똥 뿌리고 다니는 사람인데 나한테도 여러 개의 똥 중에 하나가 튄 것뿐이에요. 근데 계속 그 똥만 생각하고 있으면 나의 하루가, 나의 시간들이, 나의 에너지가 그 똥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까워. 쟤 원래 그런 애야. 쟤 딴 사람들한테도 그래. 이게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 게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 얘기를 잘못 꺼내면 쟤 너에 대해서 험담하고 다녀 라는 말이 새어나갈 수 있으니까 친한 사람한테 저 사람하고 같이 일해본 사람의 평판이 어때? 라고 물어본다든지 나의 감정을 너무 드러내면서 주변에 알리는 거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지 않더라도요. 주변에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 저 사람 딴 남들한테도 그러네 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더 탄탄해지고 사소한 말들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잡힌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으로 점점 나아가기 위해서 본인만의 노하우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그것도 꼭 필요해요. 내가 볼 땐 저 사람이 진짜 또라이인데 저 사람이 볼 땐 또 내가 또라이일 수 있어. 그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냥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는 일 잘 못하는 또라이다. 답답한 사람일 수 있다. 내가 정말 무능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사람도 있는 거고 내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유능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그건 정말 상황에 따라 업무에 따라 너무나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 저럴 수 있어. 그럴 수 있겠구나. 의 마인드로 좀 유연한 사고를 갖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